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1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전날인 5월 20일 날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미 의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고, 또 소위 한국계 4인방 연방 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한국계 앤디 킴 의원과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이후 며칠 뒤에 5월 26일 법무부 주최 국적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청회는 공청 없는 공청회, 역시나 맹탕 공청회라고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천적 복수 국적에 관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니 쉽게 풀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헌법재판소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정을 바꾸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선천적 복수 국적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공청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그 앤디 킴 의원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고 83년도 5월 24일생 이후에 출생했다면 홍준표법에 의해서 선천적 복수 국적이 돼서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원 의원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앤디 킴이 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다음에 있을 제2의 앤디 킴은 해당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치적 정적에 의해서 한국계 이중 국적을 폭로함으로써 정계나 공직 사퇴라는 불상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2의 앤디 킴 의원이 나왔다 가정하면 이번 법무부 공청에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못한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2의 앤디 킴은 국적 이탈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비록 알았다 할지라도 국적 이탈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원 의원에 나가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재도 국적 이탈하는데 1년 반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 그 예외적 허가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공직 승진이나 취업이나 사관학교 진학 등에서 신원조회 시 당장 당신 이중 국적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 불이익이 생겨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라서 권리 침해 구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 공청회에서 아무도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은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인 2세의 국민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 공청회에서 두 가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나라 팔아먹냐 라는 비판으로 인해 청와대 청원까지 갔었던 이슈인데, 그것은 한국 내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법안입니다. 아마 95%가
중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속지주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두 번째 안건은 선천적 복수 국적에 관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를 한국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도 청와대에 청원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만약 제2의 앤디 킴 의원처럼 미국의 생활을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성공적 거주국 정착을 돕기는커녕 이중 국적이라는 족쇄로 부여하여 그들에게 속인주의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 모순이자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례, 글로벌 네트워크,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방향성과도 역행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법무부의 국적과장은 18세 3월 말까지 이탈 신고를 한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제2의 앤디 킴 의원처럼 한국 법적 제도를 모르고 혹은 어려워서 신고를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인데, 오히려 이들을 차별하겠다는 법무부의 황당한 의도는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탁상 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과장은 병역 의무는 한국 국민으로서 혜택과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해외 거주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병역 의무 기피니 병역 의무 면탈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거론하면서 자기 모순적 발언을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청회를 뜻했던 것입니다. 유승준은 한국 태생이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듯이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주된 생활지가 미국인 만큼 제2의 앤디 킴에게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국적 이탈 의무라는 족쇄를 벗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6월 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최종 수정안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은 공청회를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설명회, 공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적 자동 상실제나 국적 유보자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내용을 아줌마 기자에게 쉽게 설명해 드렸더니 내 금쪽 같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악법을 없애기 위해 엄마들이 나서야겠다 라고 그 기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계 4인방 하원 의원보다 더 많은 한국계 정치 공직 진출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도 도와주시고 국회에서도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를 위한 길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